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역시 바라모님 먼저 들어오시고 임팔라님 바로 따라 들어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그게 색깔이 바뀌기도 하나요? 왜 바뀌었지, 색깔이? 그 임팔라님 아직 그 뭐야, 한 달 안 되시지 않으셨나요? 아, 달이 바뀌어서 그런가? 아, 그러셨어요? 아, 혹시 그래가지고 뭐 다시 그 신청하신 건 아니죠? 저도 이거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셨나봐요. 아, 감사합니다, 임팔라님. 아이고야. 그게 뭐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쵸, 그걸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임팔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괜찮나 모르겠네요. 이번 주도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OTT하고 똑같죠. 그쵸? 일단은 결제해 놓고
결제하시고 나서 딱 이제 그 자동 결제를 취소하시면 이제 그 한 달만 딱 사용하시는 거, 그쵸? 예. 아, 그런 OTT처럼 되어 있구나. 아, 진짜 머리도 잘 쓰네. 아무튼 임팔라님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집에 CD 플레이어는 있으세요? 되게? 아이,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제가 그 뭐 바라무님도 그렇고 임팔라님도 그렇고 또 아 그러세요? 고장나서 버리셨어. 컴퓨터는 있으세요? 컴퓨터에 CD 플레이어. 컴퓨터에 CD 플레이어 있으시죠? 아, 그러면은 그 제 카톡 아시잖아요. 그쵸? 그 제 카톡으로 그 뭐 사무실도 좋고 뭐 자택도 좋고 주소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앨범 CD를 보내드릴게요. 네. 어,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천천히 천천히, 예,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절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아, 그때 바라무님이 오신 거 알았으면은 저 차에 CD 아, 맞다, 내 차를 안 갖고 갔구나.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거라곤 그런 거죠. CD가 이제 제가 그 제작을 해서 직접 이제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녹음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그 훌륭하신 연주가들하고 같이 녹음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게 이제 편집을 거의 안 하고 실시간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드럼, 베이스, 피아노, 기타 해가지고 어, 부스에 들어가서, 예, 저쪽 그 압구정 쪽에 있는 스튜디오였나? 예, 거기 이제 스튜디오 이름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아무튼 그 스튜디오에서 직접 내돈내산, 그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그 앨범 내려고. 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말하자면 제대로 된 저의 또 개인 정규 앨범을 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계속 이제 써놨던 그 곡들을 그때 한 번에 발표를 했었죠. 그때 그동안 모아놨던 곡들하고 해가지고. 예. 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주소를 받으면 택배를 보내드리고. 요즘은 편의점 택배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바라무님 계세요? 네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저야 뭐 이미 벌써 이 유튜브에서 얼굴이나 뭐 저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뭐 개인 정보 빠져나갈 일은 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바라모님 만약에 잠시만요. 요거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지금 글씨를 제가 보고. 잠시만요. 요거 메시지 고정해 좀 해놓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구입했는데 컴퓨터 연결하니 유튜브에서 듣던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스피커를 바꿔요. 아니에요. 그거는 스피커 문제가 아니고 음, 유튜브에서 듣던 소리라는 거는 그 그거죠.
그 컴퓨터에다가 바로 이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인패를 연결하시고 기타를 치신 거잖아요. 그냥. 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어, 지금 제 이 기타 소리는 그 DV 마크라는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국내에는 판매를 안 하는 그 재즈 전용 앰프예요. 그 앰프를 통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라인 아웃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그냥 기타에서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네, 앰프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앰프에서 라인 아웃. 그러니까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기타리스트들이 공연을 할 때 일렉 기타를 가지고 공연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 기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앰프 같은 경우가 그 라인 아웃이라 그래서 마이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첫 번째로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그 마이크 소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연할 때도 그렇게 해요. 보통 이제 공연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인 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그 앰프의 뒤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55 케이블, 우리가 말하는 잭하는 게 55 케이블이거든요. 그거를 꽂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스피커 아웃은 그냥 스피커만 나가는 거고, 라인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라인 아웃이라는 게 있으면 그 라인은 앰프의 소리에 그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만지잖아요. 트러블도 만지고 볼륨도 만지고 베이스도 만지고 그 소리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스피커 아웃은 말 그대로 스피커에 있는 소리만 나가는 거고, 이게 좀 약간 다른데, 스피커는 그러니까 이 스피커 아웃은 스피커를 더 연결시킬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아마 그게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샌드 리턴이라고 있어요. 샌드 보내고 리턴 받고, 그래가지고 그 샌드 리턴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 이제 채널이 있잖아요. 두 개나 뭐 아니면 네 개나 이렇게 채널이 있으면 하나는 요 마이크 연결한 거고, 요 마이크는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콘덴서 마이크인데 이거는 이제 보컬 녹음 전용 마이크예요. 방송용 마이크는 아니고 이 마이크는. 근데 제가 마이크를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완전 싼 거 몇만 원짜리 그 탁상용 마이크를 그냥 막 쓰려고 하나를 샀는데, 그거 방송용으로는 못 써요. 그거는 방송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제 여기 스튜디오에 요 부스 안쪽에 이제 보컬이 녹음을 할 때 제가 바깥에서 이제 말하려고, 말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제 헤드셋 끼고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이제 노래를 하면 그 녹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런 모니터용 마이크로 이제 싼 걸 하나 샀고, 그리고 그쵸, 이 앰프의 소리가 지금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이킹한 거보다는 더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라인 아웃이. 근데 이제 녹음할 때는 라인 아웃이 더 편하죠. 아, 바라무님은 역시, 바라무님도 그 나중에 그냥 내키시면 저한테 뭐 작업실이든 연습실이든 뭐 자택이시든 주소 하나만 보내주세요. 바라무님도 제가 CD 보내드릴게요. 네. 다 제가 작곡하고 제가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컨셉을 다 잡고 편곡까지 한 그런 거라서, 네, 내키시면 보내주세요. 멀티 이펙트 사서 연결하셔도 되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케이크웍은 이제 옛날 거잖아요. 아마 요즘 버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케이크웍은 잘 모르겠고, 큐베이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기타 소리 설정들이 있어요. 약간 그 이펙터들,
코러스도 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게 그 안에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아웃소스라 그래가지고 그 외부 이제 그런 그 이펙터를 걸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불러와서 사용을 해요. 보통 그거를 구입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런데 그 케이크워크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케이크워크 제가 어릴 때 쓰던 건데 그 바라모님처럼 가성비인 근데 바라모님은 그 로직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쵸? 아 그쵸. 근데 일단 녹음을 받으실 생각도 있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내가 직접 이렇게 치는 거를 한번 녹음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케이크웍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멀티 이펙터도 괜찮아요. 멀티 이펙터를 연결하셔서 사용해도 그 멀티 이펙터가 그런 어떤 그 헤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쵸. 모니터 스피커를 사셔야 돼요. 모니터 스피커를. 그 바라모님 말씀이 맞아요. 일단은 소리가 별로 잘 안 좋은 거는 그 일반 컴퓨터 스피커 가지고는 안 돼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바라모님 말씀처럼 일단은 모니터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그 네, 알리나 아니면 요즘 또 테무? 네. 그 바라모님 말씀하신 모니터 스피커. 네. 바라모님 그 사신 거 그거 좀 알려드리세요. 에디파이어. 에디파이어. 예, 스피커 웬만큼 모니터 스피커 웬만큼 그냥 중저가가 한 30만 원대, 40만 원대, 하나에 한 20만 원 이 정도 하고요.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귀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비싼 것들이 워낙 많아서 예,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메이커도 천차만별이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M오디오예요. M오디오. 제가 한번 좀 검색해 드릴까요? 이게 지금 쓰시는 게 에디파이어라고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에디파이어. 맞네. 에디파이어도 이게 종류가 많네요. 에디파이어 스피커. 어, 7만 5, SSG.com에도 있고 에디파이어 최저 해서 69,100원도 있네요. MR4. 뭐야? 직구 해가지고 뭐야? 46,900원은 또 뭐야? 에디파이어 MR4. MR4 이것도 종류에 따라 좀 다른가 본데요. 어, 녹음실 스튜디오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MR4가 있네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친 거예요. 네이버에서 친 거라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샥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안 나오고 채팅창을 잠깐만 이렇게 뺄게요. 네, 요거 있네요. 요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모델이 아마 택배비가 35,000원. 바라보님 쓰신 거 이거 아니세요? 요거? 녹음실 스튜디오 스피커 MR4. 그쵸? 보통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4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산 게 아닌데. 네. 요거 맞는가 보시네요.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택배 무료라는데요? ssg.com에서. 요거. 어. 음. 이건 이렇게 이어폰도 돼 있구나.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겸용으로 뭐 컴퓨터 용으로도 사용을 해도 모방할 정도의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완전 그 오디오 전문 그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가성비. 이거 해외 통관 고유 부호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 관세청 그거 거기에서 그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이거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알 수 있어요. 네. 많이 쓰네. 이거 지금 다 리뷰 보니까 직구라고 많이 쓴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사람은 2주가 넘었는데 배송 상태는 바뀌질 않네요. 근데 답변 완료. SSG니까 이게 국내에서 이게 대행을 해주는 거라 일단은 뭐 괜찮을 것 같네요. SSG 해외 직구가 이게 SSG가 ssg.com이 이게 한국 거잖아요. 이게 신세계잖아요. 신세계. 저 혼자만 열심히 떠들었네. 그 바라모님 제 거는 그 M오디오 거예요. M오디오 건데 요거는 그 이제 좀 전문가 추천으로 제가 그렇게 구입을 했어요. 제게 이게 짝당이 10만 원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네. 임팔라님 요거 나중에 그 저기 다시 보기 하실 때 그거 저기 캡처하셔도 돼요. 요거 그 네이버에 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딱 치면 네이버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에디파이어 딱 치시면 바로 첫 번째 빵 나와요. 제일 왼쪽에 에디파이어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치시면. 음. 미음님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오시고 오늘 또 오셨네요. M님이 그 저기 그 더블 스탑 말씀하셨죠. 미음님. 네. 이건 굉장히 스페셜한 건데 그 미음님을 위해서 이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건 굉장히 스페셜한 겁니다. 미음님. TRS 케이블도 사셔야 5인패와 연결. TRS 케이블이 뭔가요? 바라보님. TRS 케이블이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TRS 케이블. 음. 어머 세상에. 아이 이거 제가 죄송하잖아요. 그러면 M님 미음님 되게 뭔가 제가 뭔가 푸시를 하는 것 같은. 아이고야 이거 참. 감사합니다 미음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 그 임팔라님 아직 그 100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계속 지금 그 넘어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낙장 불입. 음. 아,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 그래도 미음님 이게 그 뭐 여기 바라문도 계시고 임팔라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떤 그 흥미나 이렇게 화면의 질이 막 되게 고급스럽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래도 내용에 되게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제가 항상 이렇게 아, 감사드립니다. 좋게 봐주셔서 예, 제가 하트 하나 보내드리고 하트 하나 딱 찍어드려야지. 하트. 자 그러고 보면은 뭐 바라무님도 그렇고 임팔라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음님도 뭐 최근에 이제 오셨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저 임팔라님은 이제 그 다 메모 다 하셨죠? 예. 아 네, 네. 예. 그 바라무님이 그 언제야? 저 이제 이거 방송 이제 라이브 방송 한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 이제 1000명 되고 첫 이제 그 이제 라이브 방송 이제 기념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1월부터 정규적으로 한 거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 뭐야 그 로직도 사시고 그 맥북용 로직 것도 사시고 기타도 그때 장만하시고 일렉 기타도 예.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사시고 그 제 앨범을 제가 그 더보기란에 쭉 링크를 해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어 트룰러브는 아, 아 맞아요. 근데 임팔라님 요거 그냥 조금만 구입하시면 네. 아 이펙터 관련 물품 5개 그대로 쌓여 있으세요. 아, 근데 임팔라님 실제로 요즘 그 이제 그 기타 전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실용음악과 기타 전공하는 친구들은 다 해요. 요즘 이거를. 예. 그게 뭐 맥북이 됐던 아니면은 윈도우 이제 개인 PC가 됐던 그거 좀 써먹어 보셔야죠. 아, 아니면 밴드 하나 결성하셔가지고 공연하시는 건 어때요? 아니면 합주라도 먼저 연습곡들 이렇게 정해놓고 스타트 밴드가 있는 건 참 좋아요. 예. 스타트 밴드 한번 해보세요. 저 적극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딱 그 합주실에 딱 들어가서 또 같이 해보면 또 어. 그리고 그 저번 주에 그쵸, 그쵸. 아무래도 예. 그뮬 아시죠? 뮬 아세요? 뮬 사이트 바라무님은 아실 것 같은데 뮬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뮬. 리을이 어디 갔나? 이게 영어만 있는 거라서 맞나 이게 리을인가? 뮬. 네. 그 그 저기 임팔라님도 그렇고 미음님도 그렇고 그 요 뮬이라는 사이트를 한글로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이 뮬이 되게 오래된 사이트예요. 웹사이트인데 이제 원래는 그게 밴드였대요. 밴드였다가 그냥 제가 이제 카더라 하는 거 들은 건데 밴드였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요런 걸 하나 만들었는데 네네네. 여기에 이제 각종 밴드 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취미 그 다음에 실제 뭐 이제 뭐 실용음악과 뭐 졸업생들 해가지고 밴드 모임도 있고 네 여기가 그리고 기타 중고가 굉장히 많아요. 미디 장비 같은 경우는 뭐 미디 앤 사운드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개 사이트가 있긴 한데 어 근데 악기는 이 뮬이 제일 막강합니다. 중고부터 시작해서 그쵸 중고죠. 대부분 중고 새 거들도 있긴 하지만 어 뭐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개인 유저들끼리 여기가 최대 사이트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뮬에서. 저도 이 뮬에서 기타를 사고 팔고를 참 많이 했어요. 예. 예, 기타 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학원 홍보 그 다음에 뭐 개인 레슨 홍보.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 계속 꾸준하게 그 이제 레슨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의외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세요. 예. 이제 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건 뭐지? 음. 아, 어쿠스틱은 통앤통이 있구나. 아, 저는 이거 몰랐네요. 통앤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지는. 아, 어쿠스틱만 전문적으로. 어. 미음님은 혹시 아세요? 뮬이라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진짜 몰랐네요. 아, 제가 참 무지했네요. 몰랐습니다, 저는. 아, TXR, TXR10이 뭐죠? 아, 통나무직 프로 통기타 내부 카페. 아, TXR10이 뭔지 한번 볼까요? TXR10. TXR10이라는 거는 앰프 중에 TXR10이라는 게 있나요? TRX구나. 이거 참. 야, TRX. TRX10이라는 게 TRX는 트롤인데요. 코인인데요, 코인. 암호화폐. 네, 이 네이버에선 검색이 안 되네요. TRX10으로. 아, 아, THR10X. 아, 이거 저기 야마하 그 길쭉하게 생긴 베이지색 야마하 앰프.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예. 저도 제가 사용하는 메인만 알지. 저도 뭐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막 그
이렇게 오타쿠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도 맞죠? 그 야마하 거 베이지색으로 길게 생긴 거. 음, 아, 아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일단 그 야마하는 일단 기본 품질은 갖고 있는 회사라서, 예. 뭐 야마하가 앰프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악기 계열은 그래도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 그 야마 벌써 임팔라님이 야마하 앰프라고 벌써 말씀하셨구나. 그 야마하 그 앰프에 그 라인 아웃이 있나요 거기에? 라인 아웃이라고 그 우리 소리 나는 그 인풋 말고 아마 그 TRX THRN이 있지 않을까? 그러셨구나. 그럼요. 컴퓨터 안 켜고 대신에 멀티 이펙터는 앰프가 있어야죠. 앰프에는 연결을 하셔야 돼요. 기타 앰프는 있으세요, 임팔라님? 아, 억스. 그 억스 단자로 나올 수 있나? USB를 꽂아도 되나? USB 꽂아도 되는 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스피커를 연결하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는 안 해봐가지고 컴퓨터 전원을 안 켜고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 돼요. 그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 전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전원이 있는 거? 전원이 들어가나? 그 USB용 말고 전원을 따로 따시고 바라모님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 아니 될거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해보신 줄 알았잖아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가만 있어봐 이게 연결하면 되나? 그 기본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그거잖아요. 그 저기 뭐야 그 컴퓨터에 USB가 연결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려면은 그쵸. 전원 자체가 들어가야죠. 일단은 전원이 들어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여야지만 되겠죠. 전원 포트 따로 하나 더 있으세요? 그러면 뭐 어, 어.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렇게 미디 음악 미디 그러니까 DAW라 그러죠.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서 요거를 사용을 하려면 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그 USB 연결할 때 그 USB가 전원이 들어오는 USB를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멀티 그 USB를 살 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원이 들어오는 걸 샀어요. 예, 그래야지 더 안정되게 된다고. 그래서 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USB를 바로 들어가잖아요, 컴퓨터로. 예. 그렇게 하고 그 USB 자체가 그쵸. 그래서 전원을 따로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전원이 들어오는 거를 저기 USB에 전원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전원이 들어오는 USB를 따로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 이제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러지? 허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젠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C 타입을 하나를 샀고, 예. 예, 역시 바라모님도 막 이래저래 많이 알아보셨네요. 네, 근데 그 정도 해요. 근데 임팔라님, 그게 USB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예. 저도 지금 이게 7구짜리. 임팔라님 그게 아답터가 아니고 USB예요. 전원이 들어가는 용 USB예요. 그게 아답터가 아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송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많이 쓰잖아요. 하드 디스크도 많이 쓰잖아요. 외장 하드. 그래가지고 그 외장 하드도 다 그 USB로 연결하고 그러면 이게 맥북에는 C 타입 하나밖에 없어요. 꽂는 게. 그리고 전원 들어가는 거 하고 이게 두 개가 다예요. 얘는 맥북은. 그래가지고 USB 케이블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쵸. 그런데 이제 그냥 전원 안 꼽는 용은 이것도 비싸요. 전원 안 꼽는 용 있잖아요. 그것도 이 맥북용은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C 타입으로 들어가는 건. 예. 그리고 이거를 막 싸구려를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좀 전원 있는 오인패. 근데 이미 임팔라님이 사셨잖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좀 알려주세요. 컴퓨터 안 켜고도 스피커 연결하면 소리가 나는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전원이 들어오면 기타 연결하면. 사실은 임팔라님 굳이 컴퓨터를 키지 않을 거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가지고 모니터 스피커로 기타 소리를 들으시는 것보다 그냥 기타 앰프를 하나 사시는 게 훨씬 낫죠. 예, 저기 마샬에서 나온 거 있어요. 젤 연습용인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다 쓰게 돼요. 임팔라님 그건 아니에요. 그 마샬 앰프인데 그게 가격이 얼마더라? 26만 얼마인가? 이제 저한테 기타 배우시는 시니어 분이 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대신해서 사드렸는데, 예, 오인패가 왜 필수냐면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내 기타 소리를 넣으려고 오인패가 필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필수인 거지.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이제 모니터 스피커 해놓고 반주를 컴퓨터로 틀어놓고 그걸로 나 혼자 기타 연습을 할 거면 그냥 일반 그냥 기타 앰프 싼 거 하나 있으셔도 돼요. 예. 그게 26만 5천 원인가 그 마샬인데 꽤 괜찮아요. 자체 리버브도 있고 디스토션도 있고. 오인패는 이제 녹음을 할 때 필요한 거죠. 예. 컴퓨터에 녹음을 할 때 기타 소리를 받아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그걸 해보실 수가 있죠. 내가 녹음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녹음을 함으로써 실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녹음을 할 때 되게 이게 연주가 경직되거든요. 그냥 막 라이브로 하는 거랑 레코딩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될 거예요. 그거 멀티에 분명히 스피커 아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샌드 리턴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55 케이블이 들어가잖아요. 예, 55 케이블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날 겁니다. 그 멀티가 바로 그 앰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가 앰프의 헤드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캐비넷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타용 스피커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멀티를 연결해서 세션맨들은 그렇게 갖고 다녀요. 네. 아, 맞을 거예요. 네, 바라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멀티하고 모니터 스피커 바로 연결하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멀티 이펙터가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네,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근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임팔라님, 그 예, 컴퓨터에 녹음을 하는 게 그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죠. 내가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거, 반주랑 같이.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또 제가 준비한 걸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수다를 거의 한 50분 동안 떨었으니까. 네,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연습했던 거. 그냥 노래하면 안 됩니다. 이거 또 저작권 걸려서. Let me take, Let me take you far away. You lie, you lie, oh, holly. I changed the whole by the sun.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펑크 리듬을 쭉 했었잖아요. 잽잽이 16 리듬을 그랬는데, 이게 그 알고리즘을 탔는지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편집본 중에서 그 리듬만 올렸는데, 그게 하루 사이엔가 2200회가 넘게 조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주에는 그 구독자분들도 잘 안 늘고 막 그랬는데, 예, 요번 주 들어오면서, 예. 근데 임팔라님 전에도 계속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물론 이제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 이제 큰 데 같은 경우야 뭐 몇만, 뭐 몇십만 뭐 이렇게 막 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00회만 넘어가도 저한테는 되게 그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예, 100회만 넘어도 와 다행이다 막 이런 그런데, 예, 그게 2200회인가 한 2, 3일 만에. 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생각보다 이제 저희 이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쇼츠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쇼츠에서도 이제 구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하는데, 예, 그 비중이 무시 못할 정도의 비중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또 구독하시는 분의 숫자가 쇼츠보다 한 3분의 2가 더 많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약간 고무적인 느낌?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일반 감사합니다, 바라보님. 일반 분들이 보시면 무슨 구독자 2,000명도 안 돼가지고 뭔 소리야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한 2만 명처럼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만단이나 안 가봐서 어떻게 될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하고 네,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음님이 또 오늘 또 스포츠 써주셨잖아요. 예, 그때 제가 표현은 잘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되게 뭐라 그럴까 그 좀 되게 감사했어요. 그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세요. 바라무님도 그렇고 임팔라님도 그렇고 예, 되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예, 꾸준하게 이렇게 열심히 또 저희 채널에 우리 채널에 와가지고 또 계속 봐주시고 근데 임팔라님 근데 그게 힘들어요. 저도 제 원래 본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연주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레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 네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이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정말 이게 전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예, 그리고 레슨은 뭐 딱 특정한 날에만 몰아서 다 하고 저도 그리고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예, 어쨌건 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그 뭐라 그러지? 이 라이브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라이브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을 만나 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 공연 때도 보러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네. 안녕하세요, 시그님.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강의 나가고 있어요. 네, 학교도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임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 교수는 그 학교의 직원 교수님이잖아요. 아? 제가요? 시그님 누구신지 저런 어느 학교에 혹시 학교 강의하고 있죠. 예. 자, 너무 개인적으로 저런 그랬구나. 아, 그 일단은 뭐 그러니까 저의 제자였어도 일단 여기에 어쨌건 여기 구독자님으로 오셨으니까 어, 일단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은 이 시그닝 같은 경우 그 제가 최근에 그 연주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기타 강의 나가시는 분이 어 저하고 되게 그 예전부터 오랜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기타 교수님이 기타 선생님이 강사님이죠. 강사님이 그 만든 그 밴드라고 있어요. 기타 5명. 거기에 계대 학생이 3명인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3명인가? 4명이 포함돼 있어요. 안동대 학생 1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주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때 바라무님도 오셨던 거기. 강의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네,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네. 그 이제 그 전임 자리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바람님하고 그 임팔라님한테도 예, 하늘의 별 따기라 예, 좀 이제 트라이를 많이 했었는데 다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자꾸 학교에 계속 그 전임 교수 자리 노리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저의 활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학교에 자리 잡으면 좋긴 하죠.
음. 피아노로 전공을 변경해서 그러려면은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야 됐을 텐데 드럼에서 피아노로 바꾸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되게 힘들거든요. 그 피아노로 바꾸면 피아노 자체가 화성부터 멜로디까지 리듬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돼서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드럼하고 피아노는 음, 같이 두드린다는 거 빼놓고는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예. 어, 어떻게 그래서 뭐 피아노로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하네, 진짜. 시그님 그 구독은 누르셨죠? 구독은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결이 달라서 교회에 좀 반주 정도만 하고 아 그래도 그쵸. 이게 그 피아노로 해서 그걸로 전공으로 해서 제대로 뭔가 일을 하려면 정말 정말 그 일찍 시작한 사람들의 그 시간을 다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교회 반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팔라님. 그래서 그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부모가 되게 그런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자식은 뭐 그쪽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어릴 때 피아노는 꼭 배우게 하는 거 내지는 기타. 구독은 되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른 학교 제자도 몇 명 있는데 한 번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그래요. 인사만 하고 쑥 나가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제자나 요 이제 몇 년 안 된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지나가고. 왜냐면 실제로 보고 맨날 이렇게 같이 막 섞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드럼이라면은 뭐 그 계대에 몇 명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잘 아는 어, 어, 그런 제자일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앙상블 수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뮤직 프로덕션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앙상블 워크샵 같은 게 있었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어, 강의를 나가면서 학생들하고 정말 너무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5년 동안. 네. 자, TMI는 여기까지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또 실제 또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너무 많은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이런 방송에서는 하기는 되게 뭐해요. 지극히 이런 건 개인적인 일들이라 되게 안타까움도 좀 많이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리듬을 진행할게요. 다음 주에는 어,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리듬들이 조금 이제 연습이 조금씩 되시고 있으실 테니까 어, 그러니까 그 리듬을 다음 주에 다시 또 그 시리즈로 다시 또 스페인 이게 멜로디를 하면은 저작권에 걸려서 초반만 하자면
걸리겠다 저작권에. 하지 말아야지. 예. 최근에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 제 밴드에서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스페인. 근데 이제 요즘은 연주를 할 때 제 자작곡 그 제 앨범 위주로 연주를 많이 해서 그래서 스페인 너무 좋아하죠. 스페인 그 한참 막 재즈 공부할 때도 너무 많이 연주했던 곡이고 스페인 이 스페인 곡에 대한 또 아주 또 재밌는 또 일이 있죠. 또 그때가 2011년부터 제가 있었던 게 2015년도까지 해서 5년 했으니까 거기에 그쵸 벌써 10 몇 년 전이 되네요. 벌써 지금 2024년이니까 잘했으니까 에이플 줬죠. 잘한 사람한테 에이플 준 겁니다. 드럼으로 계속 나가지. 드럼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데 드럼으로 나가지 그랬어요. 계속. 좀 안타깝네. 응? 그 그분이 지금 한참 활동 많이 하시던데 그 H로 들어가시는 분 대구에서 저하고도 친구 저기 페이스북 친구고 또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거기에 대구에서 뭐 웬만한 일은 다 알고 계시던데 같이 잼도 했었는데 영어 이름에 H 성을 가지신 분. 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어차피 이건 다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죠. 근데 드럼을 했으면은 지금 일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음, 드럼을 계속 쭉 했으면 일도 많이 하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사마음 트라이어드 인벌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인벌전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광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좀 이게 양이 되게 많을 수 있어 가지고 최대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인터벌 패턴 미음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터벌 패턴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일단은 제가 그 미음님 지금 계시죠? 미음님 미음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예. 네, 계시는군요. 예, 그 인터벌 패턴 같은 경우도 그 제가 거기 있어요. 기타 풀 버전 해가지고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예. 아니면 또 인터벌 기타 이제 그 기타 1부터 해가지고 레슨 쭉 해가지고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 네네 네네네 그거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더블 스탑이 나온 그 어떤 교재나 아니면 곡들 그런 것들 근데 우리 그 리듬 있잖아요. 펑크 리듬 하는 거 거기에도 더블 스탑 할 겁니다. 거기서도 거기에 이제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 게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공부하던 거 짜집기 해놓은 거라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스탑 거기에 것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예,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칠음을 이용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따로 펑크 리듬 그 시리즈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걸로 계속 보시는데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서 오늘 그 외우는 방법을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코드 꾸미면서 쓰길 원해서 펑크 리듬. 그러면요. 그게 저기 제가 인터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거 그거 자세히 보시면 그 연습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게 예. 왜 그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 이따 요거 트라이어드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이 트라이어드도 저번부터 한다 그래놓고 못했어서 그럼요. 트라이어드뿐만 아니라 세븐스 코드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좀 약간 가리고 여기 다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죠. 미리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미리. 채팅창을 좀 아이고 도망가지 마라. 채팅창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버리겠습니다. 줄여서. 미리 제가 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제가 뭐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도 좀 레슨을 좀 하느라고 요 근래에 좀 취미생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취미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도 근데 좀 여학생들이 많네요. 취미로 일렉 기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요거 제가 2X 태형 거 요거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요거 한번 쳐주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여학생이 그러면서 네 그거요.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 알아가지고 이거 배우고 싶다고 막 그래요. 요즘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 MZ 10대들이. 통기타도 하고 일렉도 하고. 일렉은 또 밴드 하고 싶다라는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네. 지금 벌써 3명, 4명. 여대생도 그렇고. 여대생 3학년, 4학년들 자기들이 알바해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다 저희 이제 여기가 좀 도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통기타도 멋있습니다. 통기타도 멋있어요. 네. 저도 뭐 마틴 기타 하나 갖고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 안 그러면은 오늘 밤새야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자 일단 TMI나 사담은 제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스럽게 대화 나누셔도 됩니다. 네. 이게 그쵸. 되게 많죠. 대화 나누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얘기들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즐겁죠. 어쨌건 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뭐 해외 축구 이런 거 좋아해서 이제 막 샤워하거나 이럴 때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계속 그냥 틀어놓고 그냥 사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 이 라이브를 틀어놓고 그냥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정말 좋아해드리거든요. 자 농담이고요. 자 보시면 커서가 이제 여기 있죠. 트라이어드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남자가 여자 특히 남자들은 다 화장실 갈 때 다 폰 갖고 들어가잖아요. 샤워할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샤워하고 막 그래요. 자 인벌전 코드에서 트라이어드 3마음 최근에 제가 이론을 3마음하고 7코드를 올렸습니다. 그쵸? 그 전에 만들었던 오래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제가 또 재편집해서 그거 자르는 데만 한 4시간 걸렸을 거예요. 제가 그 초창기 때는 편집이 완전 개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자르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작업하는 건 어려웠는데 자 이제 TMI 그만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커서 보이시나요 혹시? 그러면은 여기에 자 메이저 이 메이저 마이너 이건 설명은 이미 거기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링크를 이제 답글로 달아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이거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크게 우리가 대표적인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5가지로 봐요. 그게 바로 C, C 마이너, C 마이너 플랫 5 내지는 C 디미니시, 그 다음에 C 샵5 내지는 C 플러스라고 돼요. 이건 클래식에서 온 표기법이고 이건 거기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C 어그먼티드에서 AUG라는 표현도 합니다. 제가 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CAUG. 네, 이렇게도 표기를 하고 이제 요 동그라미는 클래식에서 온 표기법이고, 아이고 이게 여기 오면 안 되지. 어거먼트인데 왜 여기 와 있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C 서스포. 그러면 왜 이 5가지를 가장 중요한 기본 트라이어드로 보았느냐? 그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기능성 때문이에요. 독립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뭐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뭐 공부를 해본 결과 독립성,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냐, 독립적인 삼화음, 요걸 가지고 이제 요렇게, 그쵸, 독립적인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독립적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C 마이너, C 메이저, C 서스포, C 샵5, 그쵸, C 마이너 플랫 5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를 여기서 못 잡고 그쵸.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트라이어드에서는 가장 핵심인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메이저와 마이너입니다. 이 2가지가 가장 핵심 트라이어드예요. 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 3가지는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부가적인 기능. 그러니까 메인에서 조금 더 양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메이저와 마이너 이 2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큰 그 기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메이저와 마이너를. 이건 3화음뿐만 아니라 7코드, 화음이 4개가 동시에 쌓이는 울리는 걸 7스 코드라고 하고, 제가 이제 어제 업데이트한 거. 가이드 톤에서 3음, 7음 중요한 거와 같은 원리라고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가이드 톤에서의 3음, 7음은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화음에서 가장 큰 기둥을 크게 2가지를 봐요. 또 하나는 메이저와 마이너. 그러면 그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바로 이, 크게 할게요. 그게 바로 이 미와 B 플랫입니다. 즉 루트에서부터 장3도, 루트에서부터 단3도. 이게 그쵸, 3음. 그렇죠. 아, 미음님도.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정말 음악에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도미넌트에서 메이저로 가는 오도인 913을 쓸 수도 있고, 마이너로 가는 오도인 플랫 9, 플랫 13, 샵 9 이런 것도 사용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전된 거에서.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메이저,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게 스케일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스케일이 바로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이렇게 되겠더라.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스케일이고, 이 스케일을 2개를 같은 거를 코드를 섞어버리는 거를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루스도 바로 이 메이저와 마이너의 대비예요.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거 시작한 게 아닌데, 이거가 만약에 여기에서 다 완료가 안 되면 요거를 끊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갈게요. 네. 요 내용을,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살짝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특히 블루스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메이저에서
메이저에서. 메이저 삼음은 도, 미, 솔, 이 도하고 미의 장삼도와 도하고 솔의 완전오도, 이 관계 때문에 메이저는 굉장히 탄탄한 사운드를 내요. 특히 이 도하고 솔, 이 도하고 솔은 완전오도죠. 이 완전이라는 음정 자체가 좀 예쁘게 써야 되겠다. 나중에 편집하려면 무슨 글인지. 그쵸, 완전. 이 완전이라는 음정 자체가 도에서부터 솔, 즉 반음이 중간에 하나 끼고 나머지는 오음,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예, 음정을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정은 제가 이미 다 업데이트를 하고 또 제가 또 풀 버전으로도 또 한 번 올리고 했기 때문에 뭐 요청이 많으시면은 음정을 여기에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예, 아무튼 이 완전이라는 음정은 오랜 세월부터 정말 많이 썼던 음정이에요. 이 완전 오도가 바로 우리의 파워 코드가 바로 완전 음정이에요. 이게 다 완전 오도죠. 이게 다 완전 오도입니다. 이게 다 완전 오도예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뭐 다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은 다 이미 아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님은 피아노시니까. 그렇죠? 피아노도 5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 이 사운드가 완전 오도예요. 완전 오도를 이어가면은 이것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도. 이런 것들. 그쵸? 오도권하고는 다릅니다. 오도권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오도권하고 개념은 다르고, 오도권은 말 그대로 완전 4도 위로 가는 거예요. 4도예요. 완전 4도 위에요. 물론 이제 완전 5도 아래. 그러니까 뭐 음으로만 따지자면은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상관은 없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오도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음정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오도권을 또 다 얘기하려면 또 다시 또 엄청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일단 오도권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오도권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쫙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오도권이. 네. 라이브 때 한번 해가지고 그 오도권이 쇼츠로 만들었는데, 그게 또 되게 그 조회수가 많이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오도권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날 잡아서 오도권에 대해서만 또 심도 있게 한번 또 파볼게요. 네. 오도권만.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음악을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게 에피소드 하나 두 개 정도만 알고 그냥 재밌게 즐기시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게 뭔가 이 원리나 이런 것들을 뿌리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음정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해나가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그 이론을 또 쭉 시리즈로 쭉 올려놨죠. 물론 거기에 살짝 빠진 게 조금씩은 있긴 하지만 큰 줄기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독을 다 하셔야 돼요. 네. 자, 이 오도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악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이 오도권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의 코드가 바로 이 251에 연결되면서, 클래식과 다른 점은, 전통 클래식은 1도를 중심으로 모든 코드가 움직여요. 1도, 4도, 1도, 5도에서 1도가 중간에 계속 껴요. 4도, 1도, 5도, 1도, 4도, 1도, 4도, 1도, 5도, 1도, 5도, 1도. 그 사이에서 그 1도의 대리인 뭐 6 마이너가 온다던가 뭐 3 마이너가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음악 페어를. 전부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고전파 시대 때 음악이라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요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 클래식 작곡가분들이 많이 쓰셔가지고 심플하면서도 그쵸. 이게 완전히 모든 곡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게 그런데 팝이나 재즈나 이쪽에서는 이 4도의 대리인 2 마이너를 써가지고 2, 5, 1 이런 식으로 5도권으로 코드 진행을 사용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건 시그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시그님이 조금은 약간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사마음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5도권 살짝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 바라무님도 그렇고 임팔라님도 그렇고 미음님도 그렇고 요거는 들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아니에요 시그님. 제가 얘기한 건 정색을 해서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김에 요건 좋은 내용이라 제가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건 또 컨텐츠 각이라 우리가 코드 진행을 만들 때 2, 5, 1인 5도권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완전 4도 관계에 의해서 코드 진행이 만들어진 거고 자 기본적으로 다이어토닉만 이용할게요. 다이어토닉이란 무엇이냐면 이건 좀 절을 좀 크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다이어토닉이라는 것은 그 해당하는 코드의 스케일의 구성 코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늘 하던 거 C 메이저,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G7, 그 다음에 A 마이너, B 마이너 7, 플랫 5, C 메이저 7. 그래서 기타 소리가 잘 들리시나 한번 핑을 볼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2도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2도 진행. 그게 바로 C 메이저,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다이어토닉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스케일 안에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F 메이저, D, E 마이너.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도 진행이에요. 2도 진행. 이것도 가요나 팝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F 메이저 7, E 마이너 7, D 마이너 7, C 메이저. 네. 이게 바로 2도 진행이에요. 2도. 그러니까 우리가 2, 5, 1 하니까 자꾸 5도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도 진행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2도 진행 같은 경우 C 메이저 7, D 마이너 7. C 메이저, D 마이너. 이게 대표적인 아이오니안 모드의 코드 진행이에요. 이러면서 곡을 쓰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것들이 발달했냐면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그 스케일 안에 있는 코드에서 1도와 2도만 가지고도 그러면요. 251하고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251은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화성적인 진행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2도 진행은 굉장히 흐름을 따라가는 코드 진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251보다는 조금 더 본능적이고 오랜 세월 전에부터 사용하던 물론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그 뭐 한 몇백 년 이상이죠. 네. 모드 시대 때도 모드라는 음악 자체가 그 지역마다의 그 독특한 스케일의 음악을 우리가 모달 뮤직이라 그래요. 네. 모달 뮤직이라고 하고 이 모달 뮤직은 5도 7을 안 써요. 5도 7을 쓰면 원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조성음악인 토널 뮤직, 메이저 스케일을 기반한 음악, 마이너 스케일을 기반한 음악으로 갈 것 같아서 그게 바로 5, 7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 트라이톤 3칠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에요. 파는 미로 가려는 성질 같고 시는 도로가 가려는 성질. 그러면 팟이 이게 G7의 3칠음이에요. 그 다음에 해결 봐지는 느낌이죠. 이게 클래식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게 도미넌트 케이던스예요. 그러니까 5도 7에서 1도로 끝난다는 게 퍼펙트 케이던스라고도 하고. 요런 거죠. 예. 이거는 너무 클래식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 이런 것들, 그쵸? 자, 아무튼 이게 바로 5에서 1으로 가는 5도권 진행이에요. 그 앞에 2 마이너가 되면은, 그쵸? 이게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그쵸? C는 도로 가고 파는 미로 가는 겁니다. 네. 이게 메이저 스케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이 파하고 C는 그리고 이 미루가고 C는 도로 관련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네 둘은 그 배음에서 굉장히 뒤쪽에 멀리 있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확 이렇게 감싸는 어떤 그런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 파하고 C를 뺀 게 바로 펜타토닉입니다. 도, 레, 미, 솔, 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래서 전 세계에 펜타토닉이 다 있죠. 이거는 우리가 제가 뭐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아리랑 그 이 펜타토닉은 제가 봤을 때는 구전되어지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그러기도 하면서 이 멜로디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인 거죠. 이게 음악에 대한 전혀 문외한들이 이걸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실크로드가 있었죠. 이 실크로드가 바로 동양과 서양의 이 그런 그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코스였고, 그게 단순히 무슨 물건만을 교환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그러니까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예.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토닉은 전 세계, 일본에도 있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아프리카에서도 이 펜타토닉이 왔죠. 이게 바로 나중에 블루스가 되는 거죠. 왜? 흑인들은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2도 진행, 3도 진행 같은 경우 C 메이저, E 마이너, 그쵸? 그 다음에 G7 이런 식으로, 이런 게 3도죠. 아니면은 C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이건 모다리터 체인인데 3도 진행이죠. 얘는 다이어토닉은 아닙니다. C 마이너, A 마이너, 요것도 3도 진행. 이렇게 3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3도 진행 같은 경우는 다이어토닉에서는 좀 제약이 있지만 모다리터 체인지라든가 그런 다른 거를 영역을 넓혀가면 3도 진행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도가 바로 완전 4도 진행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251 레, 솔, 도, 레에서 완전 4도 위, 완전 4도 위, 도, 레, 솔, 레, 솔, 도. 근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죠. 레, 솔, 도, 레, 솔, 도, 레, 솔, 도, 레, 솔, 도.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4도 진행이고, 이게 바로 251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쵸? 화성적으로 기능성을 부여한 진행들. 물론 1 메이저, 2 마이너도 기능성은 있어요. 이게 모드 기법에서는 타니 코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뭐라 그랬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링킹 코드 말고 케이던스 코드라 해서 아이오니안의 특징음인 바로 그 캐릭터릭스 노트라는 파라는 음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도 같은 경우는 C 메이저, A 마이너. 5도 같은 경우는 1도, 그 다음에 뭐 G, 솔라, C, 도, 레. 거꾸로 돌아가네. 레, 괜찮네요. 이것도 지금 5도로만 진행한 거예요. 요 안에서 다이어토닉 안에서 C,
멋있네요. 약간 락적이죠. 락들이 이런 진행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다이어토닉에서도 그랬지만 메이저로도 써요. C, G, D, A. 그쵸? D, A, C. 물론 얘는 라시도니까 3도긴 하지만 어쨌건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계속 5도로만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251도 레, 솔, 도 다음에 도에서 다시 또 레로 가니까 2도로 가는 거나 아니면 7도로 떨어지거나 그거니까. 그쵸? 이게 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C, G, D, A. 프로그레시브 락 하나 나왔는데요. 진행. 그쵸? 죄송합니다 다들. 힘들다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5도 진행을 갖고 또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아까 다이토닉에서는 C 메이저, G7, 그쵸? 그 다음에 D 마이너, A 마이너. 이 진행 좋아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좋네요. 이걸 3함으로 한번 해볼까요? 뭔가 70년대 약간 락이나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많이 나는데 혼자만 느끼나요? 이게 지금 5도로 한 거죠? 5도. 이걸 방금 친 게 이럴 것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했죠. 딱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방금 쳤던 게 C, G, D 마이너, A 마이너. 5도잖아요 얘네들이. 완전 5도 관계잖아요. 이게 퍼펙트 피프스라고. 아이고 너무 올라갔네. 완전 5도 관계. 좀 내릴게요. 방금 쳤던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응용 버전으로 그냥 C, G, D, A 요것도 했죠 방금. 근데 일반 가요에서는 이렇게는 그다지 많이 쓰진 않아요. 그 일본 거 중에서는 따리라라라 요게 있어요. 옛날 노래. 그 옛날 노래가 왜 그러냐면요. 옛날 노래가 그 미국의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게 제가 이게 그 지난 화요일에도 재즈 화성학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할 때 그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케이팝이 한국에서 발달을 한 거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회사에서의 시스템과 그런 뭐 춤을 연습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국내에서 한 거지만 음악 자체의 시스템은 다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데서 다 온 거예요. 그 시스템들은 다. 다만 그거를 이제 한국의 이제 그런 음악가들이 그거를 정말 음악을 잘 만들어서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포장을 해서 외국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소스들은 순수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소스가 아니에요. 그 음악 기법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기존에 벌써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코드 진행도.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태연의 2X, 태연님의 그 2X 그거 분석을 하면서도 그게 결국에는 뭐라 했어요. 그 진행이 다 기존에 다 하던 다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다 이미 다 사용한 그거예요. 그거를 요즘 느낌에 맞게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그
엔지니어들이라던가 음악을 만들 때 어떤 그 음원을 사용하고 이런 능력들도 되게 뛰어나고 우리 이제 한국 그 작곡가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코드 진행은 제가 오픈 소스라 그랬잖아요. 예, 코드 진행 가지고는 그거 안 걸린다고 막 저번 시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요렇게 요 진행들 이게 바로 5도 진행이고 아까 2도 진행이었던 거는 C 이걸 뭐 메이저 7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예, 그래도 7이 들어가면 좀 더 이제 화성적으로 좀 더 예뻐지니까 이게 이제 2도 진행이죠. 예, 이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예, 요게 2대 진행이고 아까 3도 진행은 제가 아까 다이어토닉에선 C에서 E 마이너로 갔다가 미파 솔 이제 G7으로 갔다가 솔라 C 솔라 C B 마이너 7 플랫 5니까 그렇게 가기엔 좀 그렇고 뭐 요 정도에서 다시 뭐 C로 돌아간다던가 그쵸? 그러면 이거는 5도권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아까 또 3도 진행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A 메이저 7에서 E 플랫 메이저 7 아니면 C 마이너 7에서 아이고야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저 혼자만 계속 지금 쓰고 있었네요. 네, 네 지금 올렸습니다. 예. C 마이너 7 그 다음에 A 마이너 7 이건 이제 단삼도로 떨어진 거고 이건 단삼도로 올라간 거고 장삼도로도 갈 수 있어요. 장삼도로도 근데 장삼도는 이제 장삼도는 이제 그 다이어통에서 A 마이너 벗어나네요. 파에서 장삼도는 안 되겠네요. 그쵸? 요게 이제 5도 5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2도 요게 3도 그리고 2, 5, 1 이렇게 가는 게 이제 4도 완전 4도 위 그걸 이제 우리가 5도권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붙이는 거에는 되게 6도도 있어요. 6도는 결국엔 뭐예요? 뒤집으면 3도죠. 네. 6도는 뒤집으면 3도예요. 그쵸? 네. 7도는 뒤집으면 2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딱. 됐죠?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251이 그 이제 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화성적인 음들이 서로 그 중간에 있는 음들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 수평적으로 움직일 때 굉장히 화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게 바로 클래식의 전통 화성학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가요 팝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재즈 쪽에 넘어오면서 이제 재즈 화성학 그래가지고 251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예전에 한번 251의 비밀 해가지고 얘네들은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로 움직여도 멋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것들 예를 들면 D-7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불러주시고 제가 그걸로 코드를 붙인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막 치는 거예요. 251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지금 그냥 막 친 거예요. 251을. 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리하면 지금 2도 올라간 거예요. 251을 막 치는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 자, 일단은 요건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인버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아시겠죠? 251에 대한 그 진실, 그 다음에 그 왜 251이 그
그 251이 바로 그 기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 진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사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251이라든지 5도권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라이어드가 가장 핵심적인 게 메이저와 마이너. 그러면서 이 외에 또 그 얘기를 했냐면 아까 펜타토닉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메이저예요. 코드가 지금 이제 C 메이저, C 마이너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중간에 잘라가지고 다시 또 붙여야 되겠다 편집할 때. 아 이게 살짝 이게 이 유튜브가 직업병이 되려 그래요 점점. 보면은 보시면 C 메이저예요. 그런데 이게 코드나 스케일에서 메이저 삼음이 존재를 하게 되면 코드 톤이나 아니면 스케일에서 메이저 삼음이 존재하게 되면 마이너 삼음은 힘을 쓰긴 쓰는데 우리가 얘 메이저 삼음이 없고 마이너라 그러면 확실하게 마이너 색깔을 확실하게 주죠. 이때는 얘가 메인 음이 되고 메인 화음이 되고 색깔 그 가장 중요한 마이너 삼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저가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마이너 삼음이 또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블루스예요. 샵9. 그럴 때는 샵9이라 그래요. 도에서부터 미플랫까지는 사실은 옥타브로 올리면 10도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플랫이니까 플랫 10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그러면 그게 단 10도가 되는 거죠. 단 10도가 되는데 그거를 10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텐션 범주는 9라고 얘기하잖아요. 9, 플랫 9, 샵 9. 그게 바로 샵 9이라 그래요. 그걸 바로 블루노트라 그래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에서 샵으로 보는 거죠. 미 플랫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미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미 플랫이. 그래가지고 미 플랫이 못 되고 레샵으로 미 플랫으로 씁니다. 보통은. 근데 레샵으로도 써요. 그게 바로 요 미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할 때는 자기의 기능, 자기의 기능들이 있지만 얘네 두 개가 섞여 버리면 얘는 샵9이 돼 버려서 블루노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거이죠. C인데 흑인들이 여기서 C 마이너 펜타토닉을, 즉 E 플랫 메이저 C 마이너 같은 키예요. 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블루스의 핵심이에요. 예. 요 샵9이 C에 나온 거고. 그래서 지미 핸드릭스가 요렇게 C7에서 샵9을 딱 잡아가지고 사용을 자주 해가지고 이 샵9, 도미넌트 샵9, E7 샵9 이거를 지미 핸드릭스 코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바로 메이저 삼음과 마이너 삼음이 동시에 존재한 거죠. 이것도 도미넌트 코드에서. 그래서 C일 때 4도인 F, 그래서 이러면서 블루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도미넌트까지 사용하고. 근데 원래 처음에는 도미넌트 말고 3화음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카타면서 노래를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분명히 메이저 사운드인데 그 안에 마이너 삼음이 같이 들어있네. 야 이거 뭐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악에도 있었다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심청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연말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창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재즈 공연을 했는데 그분은 창을 부르시는데 심청가를 하셨는데 E 플랫 메이저, E 플랫 마이너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국악에도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이거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 플랫 5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 플랫 5 같은 경우는 나중에 7으로 가게 되면은, 요것도 다 설명을 그 동영상에 다 있는 겁니다. 요 마이너 플랫 5 같은 경우는 이게 7이 있고 그 다음에 디미니시 7,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디미니시 코드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로 가는 251의 2-7 역할도 하고, 어센딩 디미니시에서의 그 디미니시 역할도 하고, 여기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트라이어드 디미니시가 있는데 얘는 약간 좀 불안정해요. 애초에 오음 자체가 플랫 5고 감오도 관계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감오도죠. 얘가 이게 감오도라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아이고야, 야, 펜이 왜 안 먹냐? 이러면 안 돼. 네. 감오도 관계입니다. 이게 루트하고 옴이 감오도 관계여서, 그래서 마이너 7 플랫 5나 디미니시 원코드 잼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메이저 마이너는 원코드 잼을 합니다. 그게 코드가 루트에서 옴이 완전 오도서 안정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얘네 두 개는 1도의 기능도 하고 어떤 그 스케일의 1도 기능도 하는 그러한 메인 코드죠. 그 다음에 이 샵5 같은 경우는 어그먼티드라 그래가지고 얘도 증오도예요. 증오도 불안정하죠. 얘도 그래서 따로 특별하게 그 원코드 점 이런 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스포 같은 경우는 삼음이 반음 올라와서 요 도하고 파가 완전 4도를 가지고 있고 얘는 완전 5도. 근데 얘는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소리 자체가. 네. 어. 야, 이 솔 잡으려. 아, 그구나. 그렇죠? 이 서스포 코드는 생각보다 이 완전 4도 음정이 포함되면서 완전 5도 이게 섞인 게 되게 오랜 세월부터 많이 썼고, 그리고 되게 이 사운드가 멋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퓨전 라키타리스트들이 이러한 거를 상당히 또 즐겼습니다. 이거를 코드뿐만 아니라 라인 만들 때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 5도 4도 관계 이런 것들을 예, 상당히 많이 씁니다. 중간에 완전 4도 넣고 4도 넣고, 예. 아니면 5도 4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 4도 때문에. 자,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런데 트라이어드가 이 5가지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메이저, 마이너, 메이저에서 3을 반음 떨어뜨리면 마이너, 그리고 마이너에서 5음까지 반음 떨어뜨리면 마이너 플랫 5 디미니시, 그리고 메이저에서 5음을 반음 올리면 샵 5, 그리고 메이저에서 3음을 반음 올리면 서스4. 그쵸? 그런데 요 5가지 말고 또 있습니다. 사바음이. 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아마 안 했나? 안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자, 혹시 요 5가지 말고 또 사마음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벌써 주무시러 가신 건 아니죠? 네, 또 있습니다. 5가지가. 아,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3함은 여기서 일단은 일단락을 짓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게요. 이게 얘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얘기가 설명이 길어지냐면 이게 약간 직업병 같은데, 이해를 시켜드리려면은 그 밑바닥에 깔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는 얘예요, 얘는 얘예요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자, 인벌전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일단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요건 간단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인벌전을 보시면 여기가 여기로 와야지. 자, 인벌전은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3화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렇게를 많이 해요. 도, 미, 솔 이걸 우리가 루트 포지션이라 해서 루트가 제일 밑에 있다. 얘를 그리고 도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통 많이 해요.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3음이 되죠. 그래서 미솔도 그래서 이거를 first inversion 그래서 인벌전이라는 건 제가 요 앞에다가 쓰여드렸죠. 그래서 first inversion 첫째 자리 바꿈 한글로 하면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더 올라가서 둘째 자리 바꿈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cond inversion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간편한 건 요거죠. 요거를 이해하시는 거죠. 요거의 명칭 그쵸. 얘는 그냥 첫 번째 코드는 C라고 읽잖아요. 근데 두 번째 코드는 C on E라고 읽어요. C on E. 그래서 뭐냐? 왼쪽은 코드톤 도미솔이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놈은 하나예요. 미. 그래서 도미솔 미 아니면 도솔 미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C on E 그러니까 베이스를 미로 쳐라. 다 아시겠지만 얘는 C on G 그래서 베이스를 G를 쳐라. C 메이저인데 우리 왜 C 요거는 우리가 그 통기타 같은 데서도 가장 이거 있잖아요. C를 잡는데 이렇게 안 잡고 여기 위에 솔도 잡아서 그러면 솔도미 솔도미 이렇게 되기 때문에 G 베이스의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트라이어드 보이싱글에서 3개만 가지고 3노트 트라이어드 해가지고 인벌전 한 게 있어요. 그게 도미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미솔도 그 다음에 솔도미 그리고 이쪽에 오면 솔도미 도미솔 미솔도 솔도 물론 도미솔 개방현도 있고요. 미솔도 딱 세 음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도미 이게 다 요거 안에 C 안에 있죠. 이렇게 미 도미솔 그쵸 마찬가지 이렇게 다 있어요. 각각 세 줄씩 해가지고 세 개씩 해서 나와요. 그거를 제가 3노트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해서 요거를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드릴게요. 그 댓글에다가 내일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주말 안에 제가 그 링크를 다 걸어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C 마이너 온 E 플랫 그 다음에 C 마이너 온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보면은 다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벌전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메이저와 마이너 이 두 가지입니다. 요게 가장 많이 사용돼요. 3화음에서는 세븐스 코드도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3화음에서 이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디미니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어요. 그게 이론 그 개별 레슨에 마지막 파트가 디미니시여가지고 이 디미니시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샵5나 서스포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지금 뭐 우리가 그다지 많이 쓰는 코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이 샵5 같은 경우는 요 3화음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이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메이저 7 샵5도 많이 사용이 돼요. 이거는 재즈 마이너 쪽이라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이건 패스하고, 그 다음에 요 C7 샵5는 도미넌트일 때 C7 샵5에서 이제 C7 그 다음에 요런 사운드 C7 샵5에서 요런 분위기를 뒤에 한번 딱 내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서스포 같은 경우도 서스포 7 내지는 1도 서스포일 때 C 서스포 파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아니면 5도에서도 많이 써요. 5도에서 서스포 5도 서스포 5도 도미넌트 서스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 서스포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서스포만 가지고 쓴 거예요. 약간 퓨전 스타일이나 약간 그런 모던 재즈에서도 상당히 이 서스포 코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서스포 코드를 좋아해서 많이 써요. 이 제 앨범 중에 이거 치면 또 내 건데도 걸리는데. C7 서스포, D7 서스포. 네, 이것도 그쵸. 다시요. 원래는 이건데 서스포, 그쵸. 분위기가 싹 뜨는 느낌.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외에 그 사마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그러면 왜 도대체 인벌전을 하느냐, 이 인벌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사운드의 색채감. 이건 제가 그냥 발을 만든 거예요. 인벌전을 하게 되면 기본 위치하고는 다른 사운드가 나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코드 진행을 EX를 하면 해보면, 예를 들면은 이온 G 샵 그래놓고 A 마이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온 G 샵 A 마이너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약간 또 다른 걸 해보면은 F 메이저 7 그 다음에 F1 G, 얘는 G7이에요. G7인데 자, 이거는 뭐 3화뿐만 아니라 세븐스 코드도 공통이에요. 예를 들면 F 메이저 7 G7 E 마이너 A 마이너, 그쵸. 분위기가 달라져요. B 플랫 7 C7 D7 베이스 C C7 B 플랫. 그래가지고 인벌전을 하게 되면 화상의 색채감이 확 달라지죠. C 메이저 7이에요. 이게 도미솔 C예요. 이건 드랍 보이싱 때 제가 설명을 다 했었죠. E 마이너 7, 그쵸. E 마이너 7,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7, 251인데 이렇게 인벌전을 해가지고 사운드가 나가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 나죠. 요거는 제가 인벌전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인버전이 아니라 드랍 보이싱 해가지고 그건 아직 편집이 안 들어갔어요. 그 이제 풀 버전은. 근데 이제 그 기본 버전에서는 제가 드랍 보이싱의 모든 것 해가지고 그거를 재생 목록으로 따로 묶어놨어요. 예. 그걸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그 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 그런 거 저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이렇게 코드를 바꾸는 게 왜 이렇게 바꾸느냐, 코드의 색채감, 그쵸, 사운드의 색채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베이스 라인의 베이스 선율의 베이스의 선율감, 멜로디와 베이스 라인의 멜로디와 로디. 이제 올려볼까 얘를. 그쵸, 베이스 라인의 멜로디처럼 만드는 거. 베이스 라인에 저는 선율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율화. 무슨 말이냐, 이 베이스가 선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도 솔샵 라 하고 발음 차이로 되게 예쁘게 움직이죠. 근데 기타 기본 코드도 그 멋있어요. 기타 기본 코드가 그게 멋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인벌전 같은 경우는 기타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예, 보통 기타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기타 잡는 게. 근데 이 인벌전 코드를 연습을 하시면 그 기타의 통기타도 마찬가지고 어쿠스틱 기타도 세계가 달라져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A 마이너. 제가 오늘 차를 안 갖고 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야 돼서 막차는 타고 가면 되겠죠. A 마이너, A 마이너 온 G. 이렇게 베이스가 라, 솔, 파. 아니면 우리 이거 많이 쓰는 거 C, B 온 G, G 온 B, A 마이너. 그러면 베이스가 도, 시, 라 이렇게 움직여도, 그러면서도 코드의 색채감은 달라져.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트로. 방금 제가 했던 게 C, 그 다음에 G 온 B,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러면 베이스가 도시라 하고 움직이죠. 도시라. 이렇게 베이스를 선율화 시켜서 멜로디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코드가 움직이면서 그 코드에 따라서. 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기타는 무조건 뭐를 쳐요? 먼저 루트를 먼저 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벌전 코드로 지정을 해주면 그 베이스가 저 도시라 하고 이렇게 친단 말이죠. 도시라 라도 라시도.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런 베이스 웍을 위한 그런 것도. 예. 이 베이스 웍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요 곡은 그 팻 메슨이라는 기타리스트의 브라이트 사이즈 라이프라는 곡의 그건데, 자, 인벌전 코드예요. D7인데 베이스 C 인벌전, B 플랫 메이저 7, A 서스 4, 솔, 레, 도, 시 플랫, 라, 솔.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멜로디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얘기가 어려워졌나요? 그래서 사마음은 인벌전을 하는 이유가, 세 번째도 하나 더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클래식인데 은복이나 병행 코드를 막기 위한 뭐 병행 팔도,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은복, 병행, 병행, 5도, 8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인벌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클래식 쪽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코드 진행에서 멜로디를 만들 때 만약에 C로 시작한다 그러면 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끝날 때도 도로 C 메이저나 C 메이저 7, C 뭐 6 이렇게 C로 끝나면 또 도로 끝나면 돼요. 그게 안정적이죠, 끝나는 게. 그런데 중간중간에 있는 코드들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코드의 루트가 멜로디가 오게 되면은 그게 병행 8도가 걸려요. 코드에서도 도를 베이스로 치고 있죠. 멜로디도 도를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멜로디도 루트를 부르고 있죠. 그러면 그게 8도가 돼서 그게 병행이 걸려요. 그래서 듣기에는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멜로디의 가이드 톤인 3음을 타겟으로 간다던가, 그 다음에 세븐음을 중간중간에 가이드 톤을, 그래서 가이드 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톤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바로 그 코드의 색감을 내주는 음들이라. 그리고 가이드 톤에서 가장 중요한 음은 무조건 3음이 퍼스트예요. 세븐은 기능성을 부여해주는 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감을 좀 더 꾸며주는 음인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쵸. 이거 우리 라인 클리셰 할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E 마이너. 이미 벌써 여기서 안정감을 주죠. E 마이너 메이저 7. 솔은, 그러니까 E 마이너에선 솔은 무조건 3음이잖아요. 미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다 E 마이너인 거예요. E 마이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행 8도를 피해 주려고 가이드 톤이 나온 게 아니라, 가이드 톤이라는 거는 그 코드의 색감을 내주는 음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3음, 두 번째가 7음인데, 그런 음들이 멜로디의 핵심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병행 8도가 안 걸린다라는 거죠. 병행 8도를 피해 주려고 가이드 톤이 나왔다기보다는 가이드 톤은 가이드 톤인데 가이드 톤을 쓰면은 병행 8도에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건 클래식적인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사마음 자체는요. 감자의 꿈님.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병행 8도 때문에 가이드 톤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네. 감자의 꿈님. 자리 바꾼 코드 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게 세븐스 코드는 다 있어요. 오늘 핑이 되게 심하네요. 핑이 되게 심해요, 오늘은. 금요일 밤이라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사마음에 관련된 거, 근데 이거는 거기서 보시면 돼요. 감자의 꿈님이 원하시는 게 사마음의 통기타용인지, 아니면은 세 개의 음으로만 된 거를 쭉 인벌전으로 활용을 해서 쭉 연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통기타 코드에서 사마음인지. 세 개 음으로 된 거, 그건 3노트 트라이어드 해가지고 제가 보이싱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가만 있어봐. 그럼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놓을게요. 제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라이브 끝나고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오늘 방금 제가 요거 다 하고 나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야, 왜 또 카메라로 들어오냐? 제가 해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 3화음에 관련된 거 요거 링크, 그 다음에 3노트 트라이어드 요거 두 가지죠. 요거 링크 또 있었나요? 링크 걸어야 할 게 또 있었나요? 임팔라님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 사마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전에 음정에 관련된 거, 요게 음정을 이해를 하시면 요 사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사마움이 편해지면 세븐스 코드가 편해져요. 세븐스 코드가 편해지고 또 이 음정을 알면 스케일이 편해져요. 네. 얘네들이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음악은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라는 게 그게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얘네들이 이게 하나로 뻥 뚫려요. 아까 우리 요거 사마음 얘기하면서 어디 갔냐? 메이저와 마이너가 가장 핵심이다 얘기하면서 블루스까지 끄집어내고 모던 인터체인지까지 끄집어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코드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다 관련이 맺어져 있는 거죠. 또 있었나요? 제가 또 링크를 걸어드려야 할 게, 이거 인터벌 패턴도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오늘 인터벌 패턴까지는 못할 것 같네요. 미음님 이러면서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내용들이 요 뭐 한두 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다음 시간에 또 오세요. 자, 기본적으로 자 일단 간단하게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그 미음님이 그래도 그렇구나라는 것만 딱 이해하실 수 있는 그거 일단 패턴을 어떻게 외우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더군다나 미음님이 또 첫 번째까지 쏴주셨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링크는 요거 사마음하고 3노트 트라이어드 요거 걸어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혹시나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저기 뭐야 바라모님은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드랍보이식은 어려워요. 그거는 기타로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근데 개념은 쉬운데 기타로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잡는 게 운지법이 되게 어려워서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음정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를 음정, 사마음, 3노트 트라이어드 그 잡는 거.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었다. 그 저기 그 인터벌 패턴 요것도 같이 걸어 드릴게요. 요거를 댓글에다가 요 네 개를 딱 걸어 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트라이어드 부족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하고 일단 중요한 핵심 설명은 다 드렸어요. 왜? 다음 주에 넘긴다 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 됐네요. 자, 그럼 인터벌 패턴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인터벌 패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딱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인터벌 패턴이 그 저기 미음님 그 거기에서만 쓰는 거냐, 더블 스탑에서만 쓰는 거냐, 아니면 이 얘네들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너무너무 많이 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3도가 어디에 쓰이냐. 일단 3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3도가 첫 번째니까 얘네들 이제 인터벌을 시리즈로 나눠 가지고 쭉 제가 하고 이걸 또 컨텐츠로 또 이렇게 올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시기도 더 좋고. 첫 번째로 패턴 플레이 할 때 패턴 솔로 할 때 3도를 이용해서 패턴 솔로. 잠시만 기타 좀 이걸로 계속 할게요. 기타로. 자, 패턴 솔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3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도로 다이루 그쵸? 반주 틀어놓고 한번 제가 이거 어떻게 여기 D 마이너 키긴 한데 키는 다른데 여기 반주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얘는 D 마이너인데 D 내추럴 마이너예요. D 마이너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하고 같아요. 물론 코드 중간중간에 좀 바꿔야 되긴 하지만 이 반주는 코드 진행이 지난 시간에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건데 조금 복잡해요. 삼도 그쵸? 자 이거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아무튼 중간중간에 제가 좀 3도를 막 넣었어요. 자 그렇게 라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턴 연주를 할 때도 3도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패턴 솔로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 3도를 쓰는 게 두 번째 더블 스탑 3도. 그렇죠? 더블 스탑이라는 건 두 줄을 이용해 가지고 라인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듬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뭐 펑크 리듬 같은 데서 뭐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게 이제 더블 스탑이죠. 물론 이걸 고급지게 멋있게 못해서 죄송해요. 네, 따로 준비한 라인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제가 막 치느라고 이런 것들 네. 감사합니다. 다 좋게 봐주시네요. 이게 조지 벤슨의 브리징이라는 곡이에요. 조지 벤슨의 브리징. 조지 벤슨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재즈 흑인 기타리스트. 노래도 하고 This Masquerade. 그 다음에 Give Me the Night인가? 근데 이 브리징이라는 앨범은 이 앨범은 정말 그 반드시 들어야 되는 앨범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조지 벤슨의 좋아하시면 다행입니다. 이게 이 브리징이라는 앨범이 있고 이 브리징이라는 앨범에 또 디스 마스커레이드라는 게 있죠. 이게 제가 라인 클리셰 설명하면서도 요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쇼츠로도 만들어서도 있고 이제 기타 쭉 보시다 보면 이게 또 나와요. 더블 스탑 그쵸? 3도를 이용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쓰죠. 이거를 뭐 도미넌트 펑크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3도를 쓰면 되니까. 네. 딜레이가 들어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뭐 펑크 스타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팝 같은 거 가요 같은 데서도 예를 들면 이건 좀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좀 멋있게 쳐야 돼. 통기타로 이건 가요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요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다음에 요런 것들 효과를 낼 때, 그쵸? 요런 것들 할 때 요 3도들.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뭐 멋진 예제를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달 보이싱이라 그래가지고, 보이싱이라 그래서 얘는 우리가 키를 뭐 코드가 바뀌고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달 보이싱, 예를 들면 지금 현재 C 메이저 A 마이너 같죠? 이거는 약간 재즈 기타를 해야 더 멋있긴 해요. 삼도를 보이싱처럼 코드처럼 사용하면서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모달 보이싱이라 그래가지고 이 A 내추럴 마이너 내지는 뭐 A 도리안도 생각해도 되고, 내가 뭘 생각해서 이 A 프리지안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서 이 A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A 마이너 스케일의 어떤 종류를 결정을 해서 거기서 3도로 계속 묶어서 이렇게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러면서 소리 사운드를 느끼는 거죠. 보이싱을. 이게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이 보기 좀 그나마 익숙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A 베이스로 한 거예요. A 마이너 키로. C 메이저를 하려면 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픈 스트링을 쓸 수 있는 A 마이너로. A 메이저로도 해도 되죠. A 메이저로 하면 다 A 메이저에 있는 구성음인 거죠. 그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달 보이싱이라 그래요. 오픈 보이싱 내지는 지금 약간 명칭이 어렵죠. 이거를 이제 팬 메스니 같은 그런 연주가들 우리나라 왔을 때 이걸 많이 하죠. 지금은 A 마이너로에다 다시 A 마이너로, A 메이저에다 A 마이너로 바꿔버려. 그러다가 A 메이저로 다시 바꿔버리면 완전 또 이게 대비되는 A 메이저와 A 마이너가 대비되는 이런 사운드를 또 연출해낼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모달 보이싱 내지는 오픈 보이싱 이런 식으로도 가도 돼요. 근데 모달 보이싱이 좀 더 말이 명확하네요. 의미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사실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패턴 솔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더블 스탑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모달 보이싱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파워 코드도 사용이 됩니다. 파워 코드. 파워 코드는 말 그대로 3도를 이용한 코드죠. 어떻게 보면 약간 모달 보이싱하고도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는데 윌락 이거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디오, 로니 제임스 디오라고 블랙 사바스에 있었던
예, 디오. 그쵸? 윌락? 그쵸? 이게 이제 파워 코드로 사용되는 거죠. 그쵸? 지금은 A 베이스니까 A 내추럴 마이너, C 메이저에 있는 거. 예. 그쵸? ABS로 3도 패널 잡아서 파워 코드처럼 그냥 3도만 가지고도 파워 코드를 잡아도 돼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근데 아까 모달 보이싱 같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락기타리 스트리. 네. A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저기 3도를 이용해서 파워 코드 잡아요. 그냥 지금은 모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냐면 그 바게토문이라고 있어요. 바게토문이라고 오조스본 거. 네. 3도로 머물렀죠. 잠시만요. 줄죠. 이거죠. 아니죠. 루트랑 5음 아니고 루트랑 3음. G예요. G. 이게 G. 이렇게 치면 지저분하니까 루트 3음만. 기타 소리 너무 시끄럽나요? 네. 그쵸? 네. G니까 그러면은 G는 루트 5잖아요. 아니 루트 3을 잡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에요. 3도로. 아니면 G를 다 잡는 경우도 있고 솔시만. 이게 G F 파솔솔 이거거든요. 이거는 파워 코드 쓴 거예요. 실제로 3도만 그 코드를 G F F G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거죠. 오늘따라 이게 되게 빡빡하네. 드라이브를 좀 더 올렸습니다. 빡빡해가지고. 이거 바게to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G, F, F, G 아니면 그쵸. 여기에서 제가 다 20대 하던 건데 제 사진 올렸죠. 20대 이렇게 머리 파마 머리. 네, 요게 3도로 이용한 파워 코드입니다. 파워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이게 지금 3도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솔로도 할 수 있죠, 더블 스탑도 할 수 있죠, 모달 보이싱도 할 수 있죠, 파워 코드도 할 수 있죠. 또 뭐 없나? 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표현 방법에 있는 거죠. 이 인터벌이 3도 같은 경우도 안에 숨기면 너무 패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숨겨서 쓰죠. 이것도 3도를 이용한 도미도레시라, 이거 유명한 그 돌아가신 재즈 뮤지션의 그 라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은 또 핑크 플로이드 대놓고 이제 그 블록 안에서 대놓고 치셨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대놓고 치고 이런 것도 멋있죠 뭐. 그 저기 그 합창이나 이런 보컬들 연습할 때 이런 인터벌 보컬 다이어토닉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저 지하철 못 탈 것 같아요. 막차는 타야 돼서 내일도 좀 스케줄이 좀 빡빡합니다. 내일도.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래서 또 음정이 필요한데 이 도, 미와 파라와 솔시는 장삼도예요. 그 다음에 레파, 미솔, 라도, 시레. 자, 요거 이렇게 끊을게요. 이건 어차피 같은 도미가 같은 거니까 요거는 단삼도예요. 나머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첫 번째죠. 이게 장삼도고 나머지는 단삼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블럭에서 외우는 거는 열심히 계속 끊임없이 블럭 안에서 연습을 하시고, 옆으로 가는 거는, 자, 일단 5번 줄을 보면 도, 미, 1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건 당연히 미, 파, 시, 도 반음이고 나머지는 오음. 반음은 1플랫, 오음은 2플랫.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반음 가서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그 다음에 7 마이너, 반음 가서 1 메이저. 이거 저기 요 라인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 라인 저기 그 뭐야,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요런 비슷한 라인 나오잖아요. 멜로디. 요게 이렇게 화음, 다이어토닉 화음을 요게 음정을 이용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쭉 간 거잖아요. 이거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그 10부작짜리 있잖아요. 그거 저기 그 어디야? 그 노르망디 36작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일 공수여단 그 스토리잖아요. 그쵸? 밴드 오브 브라더스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1 메이저, 2 마이너. 예, 맞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요 멜로디가 나와요. 이게 이 라인이. 요런 식의 다이어토닉으로 화음이. 코드가 아니라 3도인지 6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왜냐면 6도와 3도는 뒤집으면 3도를 뒤집으면 6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장3도, 장7도, 단3도, 단7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1 메이저, 자 따라해 보세요. 1 메이저, 그 다음에 2 마이너, 레, 3 마이너, 반음 가서 4 메이저, 5 메이저, 1도, 4도, 5도만 메이저예요.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메이저는 이거고 마이너는 이거고.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러면 파부터 시작하면 파는 몇 도예요?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네 번째에 있는 음이잖아요. 도, 레, 미, 파. 그러니까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그런데 2, 3번 줄은 달라요. 이게 메이저예요. 마이너는 요거예요. 왜냐면 얘 두 개가
장삼도기 때문에 나머지 줄은 완전 사도인데 그러니까 원 메이저 발음 떨어지면 7도 마이너 6도 마이너 솔시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반음 가서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반음 가서 4도 메이저 제가 말하는 거는 두 칸이고 반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칸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5도 메이저 4도 메이저 미파 발음이니까 3도 마이너 3도 마이너 반음 가서 2도 마이너 1도 메이저 반음 가서 7도 마이너 마찬가지 레니까 2 마이너 얘는 완전 사도니까 이렇게 되죠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자 키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A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다 그러면 도는 3도예요 라 플랫 C 플랫 도예요 3도 마이너 자 그 메이저 스케일에서 내가 잡는 게 아니면 루트부터 가면 돼요 루트 라 플랫 루트 7 6 5 4 3 반음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그쵸 12키가 와도 이 구조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확실하게 다 잡아낼 수 있죠 그게 바로 요거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요거를 살짝 떼어 버릴게요 같이 딸려 나오면 안 된다 그렇지 자 보면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요게 이제 반음이죠 미파 시도 반음이고 그러면은 파란 색깔로 완전 대비되게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메이저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되죠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네, 메이저는 아무것도 안 쓸게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메이저가 1 메이저 4 메이저 5 메이저 우리 3화음하고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3 4 7 8 반음이고 그러니까 미파시도 반음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3 4 7 루트 1 메이저 다시 1 메이저 파란색으로 가자 다시 1 메이저 그럼 요거 두 개 반음 7도 마이너 7도 두 개예요 확실하게 적어드려야지 요 구조를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그 스케일에서 몇 도냐만 알면 돼요 그러면 12키로 다 연습할 수 있죠 각 줄당 자 오늘 설명 다 했습니다 3도에 대한 건 일단은 네. 이렇게 3도 인터벌 가지고 패턴도 쓸 수 있고 더블 스탑도 쓸 수 있고 모달 보이식으로 쓸 수 있고 파워 코드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거 외우세요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반음 가서 4 메이저 그 다음에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3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음 가서 1 메이저 반대로 1 메이저 반음 가서 7 마이너 6 마이너 5 메이저 4 메이저 반음 떨어져서 3 마이너 2 마이너 1 메이저 네. 내가 만약에 파부터 잡았다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럼 얘는 4 메이저가 되고 그쵸 4 메이저가 되고 그러면 5 메이저 두 칸 가서 6 마이너 두 칸 7 마이너 두 칸 7에서 1도는 반음 시도 반음이니까 그 다음에 2 마이너 3 마이너 또 반음 가서 4 메이저 그래서 이거를 분해서 떼루레루레루레루레루레루레루레루 루라떼루레루레루레루레루레루레루레루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레가 메이저면 D 메이저 스케일이면 이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게 몇 도냐, 몇 번째 거냐에 따라서. 그쵸? 기타 줄이 계속 어떤 게 가장 먼저 오는 게 아니니까 특정한 게 어떤 게 먼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 메이저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라오고, 요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요 순서가. 그러면 내가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3도는 뭐 거의 뭐 꽉 잡고 가실 수 있죠. 3도만 나왔다면 야 이거 머릿속에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습하면서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아이고야. 손이 문제. 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체계적으로 무식하게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무식하게 막 연습하는 거는 그거는 내 거로 못 만들지만 이해하면서 체계적으로 무식하게 많이. 네.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고 음악은 뭐 느끼면서 가야 된다. 그걸 모르니까 느끼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느끼면서 음악을 천재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이런 거래요. 안 해도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거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쵸. 예.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야 실력이 들죠. 자, 지금 미음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임팔라님, 뭐 바라모님은 뭐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자, 이게 되게 어렵지만 요거를 한번 딱 외울 거 외우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3도가 눈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 3도를 플레이한 사람들, 그 굉장히 많은 연주가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그 와,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이런 걸 쓰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음님 계세요? 네. 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식으로 좀 연습을 좀 접근을 하셔야 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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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차를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빨리 하고 나가야 이제 막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내일도 또 이제 연주도 있고 내일도 레슨도 또 아침 9시에 있고 또 오후 1시에 있고. 감자의 꿈님. 감자의 꿈님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어요?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방송하니까 매주 금요일 날 제가 또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매주 요거를 또 다 잘라서 편집해 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자체도 또 이제 생방 끝나면 또 올라가잖아요. 또 자동으로. 그러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링크는 제가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내일 그 아까 했던 거 그거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그 음정, 삼화음, 그 다음에 3노트 트라이어드, 그 다음에 인터벌 패턴 요거를 제가 링크를 요거 끝나고 여기에다가 3월 8일자 요 정기 라이브 거기다가 해드릴게요. 네, 바로 보실 수 있게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생 목록을 뒤져보시면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재생 목록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반 넘었죠. 이제는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열심히 혼자서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계속 꾸준하게 매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양이 많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스포츠에 쏴주신 또 미음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그 예, 그래서 이제 이 생방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또 이렇게 또 하나하나 찾아보시기엔 또 내용을 다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요렇게 또 주제를 정했을 때 요때는 또 요런 것도 중심으로 또 보시다가 또 전체적인 거는 또 꾸준하게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예, 이거는 전공하는 학생들도 다 힘들어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최대한 좀 이렇게 라이브 때는 너무 어려운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어려운 얘기 할 때는 그때는 딱 그때만 특별하게 딱 지정해서 오늘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딱 그리고 그렇게 제가 미리 공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요 라이브는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네, 아유, 보시는 분들이 더 고생하셨죠. 그쵸. 예, 3시간 동안 앉으셔가지고 계속 이것만 보시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종료하겠습니다.